자료구조 두 번째 성능 분석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비고 표기법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밥을 살게 라고 얘기했어요. 네, 밥을 사는 게 성공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찾아야 됩니다. 또는 안 먹는 건 피해야 됩니다. 내 친구 중에 날 거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밥 살게 그러고 일식 사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나 못 먹는데 그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밥 사겠다고 해서 밥을 먹었는데 내 예산 초과네. 내가 5만 원 가져갔는데 7만 원도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뉴도 결정하고 식사비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식사비가 만약에 뭐 37,642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식사비를 어떻게 챙겨야 되나요? 적어도 37,642원보다는 더 많이 챙겨야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편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죠. 뭐 한마디로 이거죠. 카드 챙겨. 그쵸? 신용카드만 있으면 딱 해결되잖아요. 그죠? 네. 자료구조도 똑같은 생각을 해봅시다. 자료구조를 만들어보자. 내가 자료구조를 만들게 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자료구조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죠? 두 번째는 이 자료구조는 얼만큼의 자원을 요구할 것인지. 정답이 나오는데 이 자료구조만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들, 이 자료구조가 들어간 앱만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다운돼 버려요. 여러분들 아이패드가 다운돼 버립니다. 근데 이런 건 사양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료구조를 에서 요구하는 자원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자원은 어떤 정도냐? GN이라고 부를 건데, GN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FN보다는 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함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가 비고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고 표기법을 처음에 만든 사람은 독일의 수학자인 폴 바크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어요. 이게 1892년도에 처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드문드 란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표기법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오래된 교재에 보면은 비고 표기법을 이 란다우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교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기하죠. 란다우가 죽은 해에 태어난 네, 도널드 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크누스라고도 읽기도 하고 너스라고 읽기도 하는데 너스가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고 표기법을 발전시켜서 비고, 빅오메가, 빅세타 표기법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976년도에 그 도널드 너스가 빅오미크론, 이게 빅오고, 빅오메가, 이게 빅오메가고, 빅세타에 대해서 표기법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고의 FN은 뭐 어퍼 바운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얘기를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다음 한번 우리가 이제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맨 처음 할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는 FN은 비고의 GN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GN은 항상 FN의 위에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GN은 항상 FN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입력에 대해서는 GN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특정한 N0 이상에 대해서만 FGN이 항상 FN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GN이 FN의 성능을 나타낸다. FN 성능의 상한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약간 힘든 개념인데, 이 GN에 대해서 M배만큼, 즉 상수배만큼은 여유를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배만큼 큰 GN은 또 우리가 상한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상수배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낮춰도 좀 이렇게 낮아져도 어떤 값 이후로 가면 계속 더 커지게 될 테니까
상수배 정도는 봐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항상 FN은 GN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만족을 할 때 우리는 FN은 비고의 GN이다 라고 쓸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n보다 큰 n0에 대해서 f는 항상 m 곱하기 GN을 만족하는 상수 m과 n0가 존재할 때 우리는 FN은 비고의 GN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exist m and n0 such that FN은 항상 m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다. 어떠한 n에 대해서 n0보다 더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쓰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 n0보다 큰 n에 대해서 FN은 절대로 GN보다 커질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밑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FN은 GN보다 빨리 끝납니다. 왜 그렇죠? 네, 어떤 특정한 입력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수행 시간을 요구되는 수행 시간인 거죠. FN이 요구하는 시간은 항상 GN이 요구하는 시간보다 더 작습니다. 더 빨리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FN의 상한, 어퍼 바운드는 GN입니다. 그리고 FN의 최악의 경우도 GN입니다. 왜? FN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때라고 할지라도 GN보다는 더 빨리 끝나거든요. GN이 아주 FN에 딱 붙는다고 해도 등호가 성립될 뿐이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FN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자료 구조가 요구하는 자원이라고 얘기했죠. FN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자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내가 만든 자료 구조는 10초를 요구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20초를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내가 요구하는 자료 구조가 10메가를 요구해, 기억 공간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20메가를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만큼 준비한 자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료 구조는 자원의 한계 없이 자유롭게 수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GN, 즉 F는 비고의 GN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F는 비고의 GN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의 수식으로 쓰는데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식으로 써보자 라고 하면, 네, 수식 기억나시죠? exist m and n0 such that such that 어떻게 돼요? FN이 항상 m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다. 어떠한 n에 대해서 n0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말로 설명해라. 아까 쭉 얘기했었죠? 네, n0보다 큰 n에 대해서 FN은 GN보다 커질 수 없다. 항상 밑에 있다. 작다. 최악의 경우는 FN은 GN보다 빨리 끝난다. FN의 상한, 어퍼 바운드는 GN이다. FN의 월스트 케이스, 최악은 GN이다. 이런 거죠.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쪽이 N, 이쪽이 자원, T가 되겠죠? FN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GN은 항상 이 위에 있도록 그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 세 개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한테는 불편하죠. GN이 FN의 상한이다를 수식으로 써봐요. 자, 여러분 이거 외웠나요? 아직 못 외웠죠. 그래프도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럼 매번 이거 그려야 됩니다. 말로 써봐요. 너무 많죠. 이 귀찮은 것들을 그냥 이 하나의 기호로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지만 FN은 비고의 GN이라고 수식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FN이 n이에요. 다음 중 GN이 될 수 있는 함수는 어떤 건가요? GN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FN은 항상 G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앞에 상수 곱한다고 치고. n은 어때요? FN이 직선이니까 m이 한 2만 돼도 항상 그 위에 있겠죠. 통과. n제곱은 어때요? 훨씬 더 빨리 올라가죠. 통과. n 3승
더 통과. n 5승 더 빨리 통과. 2의 n승 더 빨리 통과. 네, 그렇습니다. 답은 5개가 전부 다 답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나온 숙제는 나는 이틀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숙제 기간 며칠 줄까요? 여러분들은 며칠이 필요하다고 할 건가요? 네, 하루라고 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틀이 걸리는데 하루밖에 안 주면 못하는 거죠. 이틀 걸린다고 할까요? 이틀 동안 내 빡시게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내일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내일 놀아야지, 안 그래요? 숙제가 중요한 건가요? 노는 게 중요하죠. 3일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교수님이 또 이틀짜리 숙제를 내주신다 그러네. 며칠 필요하다고 할 거예요. 4일 필요합니다. 하면 되죠. 뭐 5일은 안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일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이제 수학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f의 n이 n이고 g의 n이 n제곱이에요. f의 n은 비고의 g의 n임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면 이 증명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거 한 가지를 빼면 다 야매입니다. 다 인정받지 못해요. 뭐를 입증해야 되느냐? m과 n0의 값이 있다 라는 걸 입증해야지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m과 이 n0가 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잡아볼까요? n0는 2, m은 1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보세요. n은 1 곱하기 n제곱보다 작은가요? for n이 2보다 클 때? n이 10이면 어때요? 10은 1 곱하기 10의 제곱보다 항상 작나요? 오케이. n이 100이면 어떤가요? 100은 1 곱하기 100의 제곱보다 항상 작나요? 오케이. 뭐 더 뭐 할 거 없죠? 뭐 1000만 10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을 1, n0를 2로 잡으면 어떻죠? f의 n은 항상 m 곱하기 gm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의 n은 비고의 g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깔끔하게 쓴 증명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반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f의 n이 n 제곱이 있고 g의 n이 n일 때 f의 n은 비고의 gn을 만족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m과 n0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n0는 2고 m은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뭐보다? m 곱하기 n보다 작거나 같다. for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n이 2면 어때요 여러분? n이 2면 좋습니다. 2의 제곱은 10 곱하기 2보다 작거나 같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n이 100이면 어떻게 돼요? 10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0보다 작거나 같나요? No. 그래서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 성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성립을 하지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짝 m을 1000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m이 1000인 경우에는 n이 100일 때 100의 제곱은 1000 곱하기 100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성립하는 거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n을 만으로 키워보죠. 그러면 만의 제곱은 1000 곱하기 만보다 작나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럼 얘들 그러면 10만으로 늘려볼까? 라고 하면은 또 n을 더 키우면 그때도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m을 잡아도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m을 잡아도
fn은 m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다는 성립시키지 않는 n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fn은 비고의 gn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다 야매예요. 네. 한번 우리가 그러면은 fn은 비고의 gn의 성질을 한번 보죠. 네. fn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에 gn이 있고 hn이 있고 kn이 있네요. 그러면 fn은 비고의 gn입니다. fn은 비고의 hn이고 fn은 비고의 kn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gn과 hn과 kn은 다 같냐? 라고 할 수 있지만 딱 보기에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고의 gn과 비고의 hn과 비고의 kn도 같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비고의 gn, 비고의 hn, 비고의 kn의 관계는 이런 관계는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kn이죠. 그래서 비고의 kn이 제일 큽니다. 그 밑에 있는 게 hn이니까 그 밑에 hn, 그 밑에 gn, 그 안에 이제 fn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이걸 한번 볼까요? gn 밑에 f1, f2, f3가 있어요. 그러면은 f1의 n은 비고의 g의 n일 겁니다. f2의 n도 비고의 g의 n일 겁니다. f3의 n도 f3의 n도 비고의 g의 n일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비고의 g의 n이라는 함수 안 이게 일종 어떤 집합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f1, f2, f3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만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집합으로 표시하면 비고의 gn이라는 집합 내에 f1, f2, f3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빅O 노테이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빅O 노테이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빅 오메가, 빅 세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fn이 비고의 gn이라는 얘기는 fn이 항상 작거나 같은 gn이 존재한다는 거죠. 빅 오메가의 의미는 이 등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gn보다 더 큰 fn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등호가 바뀌어서 오메가를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fn이 비고의 gn이면은 반대로 gn은 빅 오메가의 fn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fn과 gn이 서로 비고 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세타 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fn이 비고의 gn이다. 이때는 어퍼 바운드다. 얘기했었죠. 그 반대의 경우는 로어 바운드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 둘 다 만족을 시키면 타이트 바운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고의 n제곱에 해당되는 함수들을 찾으라고 하면 뭐 2의 n제곱 곱하기 4n 2분의 1의 n제곱 뭐 37n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빅 오메가의 n제곱을 찾으라고 하면 n제곱보다 큰 거예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얘들은 같이 있을 것이고 그냥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녀석들은 비고의 n제곱, 밑에 있는 녀석들은 빅 오메가의 n제곱,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들은 빅 세타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은 성능 표현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